중학교 1학년 천재소 4과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모양이 일정하게 바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주어의 수라든지 또는 주어의 인칭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동사에 관한 얘기를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동사와 관련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죠.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시제라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을 영어로는 time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죠? 과거는 지나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루는 것이 미래인데, 결국 그러면 시제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시제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제는 단순히 시간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 시스템입니다. 동사의 어형 변화라는 얘기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이런 시스템을 시제라고 문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 동사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은 동사의 모양이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다른 형태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동사의 모양을 현재로 바꾸면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과거로 바꾸면 과거 시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시제와 시간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동사가 표현된 시제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시간은 과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을 친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가정법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I wish I had more time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동사의 had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죠? had는 h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표현되어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지만 이 문장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지금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것이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굳이 이런 복잡하고 예외적인 것들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제와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즉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면 시간도 과거인 것이고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면 시간도 현재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시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 시제가 있고 또 현재 시제가 있고 그리고 미래 시제가 있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사의 모양 변화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형을 쓰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지난 2과에서 우리는 조동사에 대해서 살짝 배웠었는데 그 조동사 중에서 will 같은 조동사가 있었다 그죠? 동사 앞에 이런 조동사 will을 붙이면 그 동사의 시간을 미래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인 것이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미래 시간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문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로 보통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기본 시제도 좀 더 구체적인 형 또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슬슬 배우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형 중에서도 단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2학년이 되면 배우게 되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행과 완료가 합쳐진 완료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단순하게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과거 시제 안에서도 단순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 있고 또 현재 시제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 있고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 안에서도 단순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 있겠죠. 이렇게 전부 세분화하면 총 12가지 모양의 상세한 시간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 1과에서 배웠던 것은 현재 시제를 배웠습니다. 그 현재 시제 중에서도 단순형을 배웠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에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고 또 지난 2과에서 배웠던 것은 현재 시제 중에서도 진행형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합쳐져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 그것이 진행형인데요. 좀 더 엄밀하게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과에서 함께 공부했던 것이 조동사인데 그 조동사 will 같은 것에 도움을 받아서 동사의 시간을 미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면 미래 중에서도 단순형을 배운 겁니다. 오늘 4과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과거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과거 시제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형.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과거 단순형이다 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시제라고 하는 이 문법은 동사 문법과 다시 한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제를 달리 표현하려면 동사의 모양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또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기를 이 동사의 모양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문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짝 봅시다. William traveled around Korea 라고 하는 문장이 보이죠? 여기에 윌리엄이 주어입니다. 윌리엄이 여행을 했습니다. travel 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고 그리고 이 동사의 과거형 ed를 붙인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여행한 것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여행을 했다라는 지나간 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여행을 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 동사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시간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주일 전을 말하는 것인지 3년 전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죠.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문장에 있는 것처럼 during the summer vacation 같은 이런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문장 속에 함께 있어야 정확한 시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그런 모양이고 또 미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시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번 4과의 핵심 문법이 시제이고 그 시제 중에서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형의 동사를 굉장히 많이 만나겠죠? 그러면 그 동사의 과거형을 현재형으로만 바꾸면 그 문장의 시제를 통째로 현재 시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중에 여러 차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y Korean Food Diary, 나의 한국 음식 일기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에 관한 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During the summer vacation, William traveled around Korea with his family. 여름 방학 동안에, 이 동안에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전치사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동안이란 뜻입니다. 윌리엄 씨는 여행했습니다. Around Korea. 여기에 around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치사이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사 덩어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고 또 명사 앞에 있으면 이것이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around가 전치사로 쓰이면 뜻이 참 많습니다. 둘레에, 주위에, 이리저리, 여기저기, 돌아서 등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round Korea는 한국 이곳저곳을, 한국 전역을 두루두루 여행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자기 가족과 함께 이런 것도 역시 전치사이겠죠. This is his food diary. 이것이 그의 음식 일기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This is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말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었죠. 사람을 소개할 때, 장소를 소개할 때,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소개할 때 그런 소개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의 음식 일기입니다. July 25th, 7월 25일입니다. We went to Damyang and visited 중록원, a famous bamboo garden. 우리는 갔습니다. 담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중록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글로는 죽녹원인데 이 외국인들이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죠. 특히 한국어의 자음 발음은 원어민들이 발음하기는 참 힘든 발음입니다. 그래서 연음을 일으켜서 죽녹원 정도의 느낌으로 영어 표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죽녹원이 뭐냐면 하고 나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뒷부분이죠. 아주 유명한 대나무 숲입니다. 숲이다 또는 정원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여기 가운데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이 콤마는 열거할 때 쓰는 그런 콤마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죽록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더해주고 있죠. 죽록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정보 부연 설명입니다.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정보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썼다기보다는 왼쪽에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 부연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것이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went와 오른쪽에 있는 2번 동사 visited를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연결하고 있는 이 동사는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 동사의 현재 시제는 go이고 또 visited의 현재 시제는 visit이겠죠. 이 두 동사의 공통주어가 we입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we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죠? 암정에 따르면 윌리엄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함께 언급하는 말이 we이겠죠? 우리 가족은 담양으로 갔고 죽록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시제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 이 문장의 시제를 순식간에 현재 시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we go 또는 we visit 이렇게 바꾸면 이 문장이 전체가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동사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과거형을 만들 때 지금 방금 봤던 문장에서 go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이 went로 바뀌었습니다. 모양 좀 특이하고 이상하게 바뀌었죠? 반면 visit이라고 하는 동사는 visit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ed를 붙이기만 하면 됐죠? 모든 동사는 과거형을 가지는데 그 동사의 과거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불규칙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visit처럼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을 규칙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어떻게 과거형으로 바뀌는지 어떤 모양으로 달라지는지 그 달라지는 모양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가 있는가 하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가 있다.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는 규칙 동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동사는 불규칙 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에서 enjoy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그리고 이 동사의 과거형을 ed를 붙여서 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enjoy라고 하는 단어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인 것을 알 수 있겠죠? We enjoyed walking in the garden. 우리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냐면 walking을 즐겼네요.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In the garden, 정원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재밌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라는 것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죽록원, 그 죽록원이 대나무 숲이고 대나무 정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즐겼다는 말이겠죠?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 이 문장 속에 녹아있네요. wal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지난 3과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동사가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면서 그 동사가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일정하게 바뀌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특별히 정형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동사는 사실상 정형동사입니다. 그냥 동사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데 모양이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또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일정하게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정형동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3과에서 함께 얘기했던 것이 정형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것이라면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비정형동사였습니다. 비정형동사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정형동사와는 달리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주운동사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인데 문장 속에서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역할도 함께 한다. 그래서 완전한 동사는 아니고 동사 비스무리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 주운동사였습니다. 지난 3과에서 공부하기를 이 비정형 동사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부정사였고 두 번째가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였습니다. 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분사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역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고 또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그런 모양으로 고정된 것도 있고 또 불규칙 변화하는 것일 때는 별도의 모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사에 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난 3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이 부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4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이것은 준동사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모양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동사와 함께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의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품사가 뭐냐? 동사에다가 명사의 속성이 함께 더해진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동사의 느낌과 명사의 느낌이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동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는 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 하기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되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문장 성분을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자면 문장 속에서도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즐겼습니다.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방금 이 자리는 걷는 것 또는 걷기라고 해석되죠. 그러니까 이 워킹은 동명사이겠습니다. 동명사 중에서도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겠는데 방금 여기는 걷는 것을 즐깁니다. 을 이런 것들을 문장에서는 목적어라고 하죠. 참고로 분사 중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어떻게 아냐?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모양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품사를 통해서 구분이 가능한 것이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과 함께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고 또 분사는 동사의 속성과 함께 형용사의 속성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동사에 ing 붙인 표현을 보면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용사 느낌이 나는지 이걸 가지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문장을 몇 번 보다 보면 그리고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나올 때마다 복습하겠습니다. After we looked around, we ate 2 local dishes. 대통밥 and 떡갈비. 우리는 봤습니다. look 다음에 aroun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다, 그죠? 아까 우리 본문의 첫 자리에 있는 around Korea라고 할 때 이때 around는 전치사입니다. 바로 뒤에 명사가 함께 따라오죠? 이럴 때는 전치사로서의 around이고 방금 이 자리에는 around 뒤에 명사가 안 보인다, 그죠? 이럴 때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부사로 쓰이면 이리저리, 여기저기, 또 두루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look이라고 하는 동사와 합쳐져서 look around를 하고 오게 되면 장소를 이리저리 보다, 둘러보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먹었습니다. 2가지 지역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디쉬는 접시라는 뜻이 아니라 요리라는 뜻이죠. 그 2가지 음식이 뭐냐면 대통밥이라고 하는 것과 떡갈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음식인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대통밥이라고 하는 부분과 떡갈비라고 하는 부분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글씨체다, 그죠? 이런 것을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이탈릭체를 쓰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 단어를 특별히 부각시키거나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탈릭체를 쓰는 것인데 보통 어떤 제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방금처럼 외래어를 표기할 때도 이탈릭체를 쓰기도 합니다. 대통밥이라든지 떡갈비 같은 것은 영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래어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의 고유 음식 이름이다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외래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문법이 또 보이죠? 2가지 지역 음식 하고 나서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콤마도 열거하고 나열하는 콤마가 아니라 동격의 관계로 이어주고 있는 그런 콤마이죠. 2가지 그 지역 음식이 뭐냐면 바로 대통밥과 떡갈비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장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다, 그죠? 이 문장 속에 절이 몇 번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둘러봤습니다 라고 주어 동사가 한번 들어있는 절이 여기까지이고 또 우리는 2가지 지역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고 나서 떡갈비까지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또 한 개의 절이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절과 절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문장 속에 절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 속에서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after 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6과 7과 정도 가게 되면 이 접속사의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접속사는 and라든지 or 같은 이런 등위 접속사를 주로 봤었는데 앞으로는 등위 접속사 말고 종속 접속사도 있고 그 종속 접속사 안에서도 명사절을 붙여주는 것과 부사절을 붙여주는 것 등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과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이 없겠고 여기에서의 after라고 하는 것이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이다 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after라고 하는 접속사가 뭐뭐 하고 나서 뭐뭐 이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관련되는 접속사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시 시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의 시제는 전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죠. looked라고 되어 있고 또 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기만 하면 되죠. look의 현재형은 look이고 ate의 현재형은 it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look과 it로 바꿔놓기만 하면 문장의 전체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겠죠. 간단하죠? 대통밥 is rice in a bamboo bowl. 대통밥이라는 것은 쌀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쌀이냐면 대나무 그릇 속에 있는 쌀입니다. 대나무의 그 빈 공간 속에 밥을 넣어서 마치 밥그릇처럼 사용하는 그것이 그 유명한 대통밥이죠. I loved its unique bamboo smell. 나는 좋아했습니다. 그것의 독특한 대나무 냄새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밥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대통밥의 그 독특한 대나무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loved는 lo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 이렇게 ed를 붙인 모양이니까 이것도 역시 규칙 변화하는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여기 love처럼 e로 끝나는 단어들은 d만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떡갈비 a Korean beef dish was soft and sweet. 대통밥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떡갈비 얘기를 해야죠. 이 떡갈비는 역시 콤마를 찍어서 추가 정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소고기 요리인데요. 부드럽고 그리고 달콤했습니다. 떡갈비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알죠.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는 떡갈비입니다. 그리고 이 떡갈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로 부분은 없어져도 문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연 설명하는 부분은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 그럴 때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he dishes really went well together. 그 요리들은 정말로 really 같은 말들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went well 했다는 얘기는 잘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봅시다. 서로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통밥하고 떡갈비이겠죠. 그 두 가지 음식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g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went입니다.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이죠. July 30, 7월 30날입니다. We visited 통영 and went up the mountain by cable car.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위로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런 by라는 전치사 뒤에 교통수단이 함께 나오면 뭐뭐를 타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by bus, by taxi, by ca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by cable car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치사일까요? 아니면 부사일까요?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뒤를 보면 됩니다. 바로 뒤에 명사 덩어리 mountain이 보이죠? 산이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니까 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up the mountain이라고 하면 산 위로, 산 위쪽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영을 방문했고요. 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visit로 바꾸면 되고 여기는 go로 바꾸면 되겠죠. Seeing the blue ocean and the green islands was fantastic. 보는 거, 뭘 보냐면 파란 바다를 보는 거, 그리고 녹색의 섬들을 보는 거. 이것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멋졌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 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해석을 통해서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푸른 바다를 보는 것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동명사였습니다.
자, 근데 문장의 뼈대를 한번 잘 봅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and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푸른 바다하고 오른쪽에 있는 푸른 섬들 이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파란 바다를 보고 또 푸른 섬들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보는 대상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바다를 보고 또 섬을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인 것입니다. 주어가 꽤 길죠?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문장은 주어가 굉장히 긴데요. 이 주어의 인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당연히 3인칭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얼핏 보면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두 가지를 보는 거니까 복수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단수입니다. 왜 이것이 단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이 바다라든지 또 섬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방금 봤었던 이 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실질적인 이 문장의 주어인데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항상 단수 취급한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islands 같은 이런 복수의 명사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단수 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로 was를 썼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을 is로 고치기만 하면 끝이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Near the sea, we found a local restaurant and ate 충무김밥. 바다 근처에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한 지역 식당을 찾았고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충무김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고유한 음식 이름이라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1번 foun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2번 at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연결해주고 있죠.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앞에 바다 근처에 라고 할 때 이때 near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전치사이겠죠? near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로 쓰이면 어디 가까이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다 가까이, 바다 근처에서 우리는 지역의 식당을 찾아서 충무김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found는 find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형으로 바꾸면 되고 또 ate는 it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살짝 언급합시다. 바다를 뜻하는 단어 중에 ocea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방금처럼 se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보통 ocean이라고 하게 되면 좀 큰 바다, 보통 우리말로 대양 정도로 해석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ocean이고 sea라고 하게 되면 바다 중에서 좀 작은 바다 또는 가까이 있는 바다를 뜻합니다. 동해라든지 서해, 남해, 지중해 같은 그런 해에 해당되는 단어가 sea입니다. It wasn't like other types of 김밥. 그것은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다른 종류들, 김밥의 다른 종류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방금 여기서 it은 앞문장에서 나왔던 충무김밥이겠죠? 충무김밥은 지금까지 내가 먹어봤었던 다른 김밥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즉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like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품사가 많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like가 동사로 쓰이는 like가 있죠. 그러면 좋아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고 방금 같은 경우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의 전치사가 되고 또 형용사로 쓰이면 비슷한, 같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문장 속에서 특별히 의미 없이 쓰이는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사가 정말 다양한 단어이죠. 방금 문장에서는 전치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역시 시제가 과거인 거니까 이것을 현재 시제로 바꾸면 이것을 is로 바꾸기만 하면 끝이죠? 그러면 isn't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only rice inside the seaweed. 오직 쌀만 있었습니다. inside는 어디 안에 라는 뜻이고 seaweed는 해조류를 말합니다. 우리는 김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seaweed라는 것이 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김 속에는 딴 거 없이 쌀만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김밥 안에는 햄도 들어가고 단무지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김 안에 쌀만 있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나와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ther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법 용어로는 유도부사라고 부릅니다. 부사의 한 종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영어 표현으로는 existential adverb라고 부릅니다.
한글에서 유도부사라고 할 때 이 유도라는 말은 이끌어준다, 소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곧 등장을 할 텐데 그 주인공을 이끌어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라는 뜻이고, 영어 표현에서 existential이라는 말은 존재의, 존재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도부사 뒤에는 비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일반 동사가 오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비동사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유도부사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문장의 맨 첫머리에 놓여서 주인공을 소개하는 역할에만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어는 아닙니다. 주어는 비동사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진짜 주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있다 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었죠. 유도부사 다음에 있는 이 비는 다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동사도 is가 되기도 하고 a가 되기도 하는데, 단수이냐 복수이냐 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유도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진짜 주인공, 이 주인공이 단수이면 is가 되는 것이고 복수이면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봤던 문장에서 오직 쌀만이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there는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았죠. 참고로 조심할 것은 there가 항상 유도부사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 cat is there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there였었죠. 이때 t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인 거고, 우리가 지금 봤었던 there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서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주인공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특수한 there, 이것을 유도부사라고 부른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seaweed가 해조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해조류라고만 부르지는 않죠. 우리한테는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파래도 있고 톳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음식으로 다른 이름을 부르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해산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해조류나 해산물이 굉장히 친근한 음식이고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언어도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한국어 표현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aunt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어권에서는 그냥 aunt라고 부르지만 우리한테는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숙모도 있죠. 또 방금 여기에 rice만 하더라도 우리는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밥이 되기도 하고 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죽이 되기도 하고 누룽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영어권에서는 다 그냥 rice라고 부릅니다. rice cake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한국말에서는 이것이 떡국을 만드는 떡도 라이스 케이크이고 가래떡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송편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라이스 케이크인데 영어에서는 그냥 라이스 케이크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김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백김치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김치가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김치인 것이죠. 언어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자주 접하고 중요하면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말로 자주 안 쓰는 개념은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김치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김치로 뭉뚱그려도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세분화되고 다양한 이름들이 별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치 and spicy squid were on the side. 김치 그리고 매운 squid, 오징어가 있었습니다. on the side는 옆에라는 뜻인데 충무김밥 옆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옆에 반찬으로 함께 나왔다라는 말이겠죠. 충무김밥이랑 함께 나오는 그 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추김치하고는 좀 다른 거 알고 있죠? 역시 이때 주어는 김치하고 스파이스 스퀴드 두 가지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받아서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가 복수형이 됐습니다. 역시 이 문장을 현재 시로 바꾸고 싶으면 a로 고치기만 하면 끝이죠. It was spicy but really delicious. 그것은 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충무김밥으로 보면 되겠죠. 이 충무김밥이라는 것이 김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김치와 오징어도 함께 언급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I heard about the history of this food. 나는 들었습니다. 역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이 음식의 역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about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이 음식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충무김밥이겠죠? 그리고 heard는 과거형입니다. 이것을 현재형으로 바꾸면
here가 되죠. 이렇게만 바꾸면 문장은 현재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충무 is an old name for 통영. 충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이름입니다. 통영에 대한 옛날 이름이다. 지금 우리가 통영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충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무김밥이라는 얘기는 통영의 김밥이다 라는 말이겠죠. Long ago, fishermen in this town started to eat 충무김밥 because it did not go bad quickly. 오래전에 fisherman은 어부이죠. 이 마을에 있는 어부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먹기를 시작했네요. 충무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did not go bad. go bad라고 하는 말은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go bad quickly는 빨리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because가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역시 fisherman부터 충무김밥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그리고 역시 eat부터 quickly까지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였습니다. because는 뭐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삼가문법도 복습해야죠. 이 문장 속에 to eat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t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start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이고 동사 다음에 동사 비스무리한 것이 한 번 더 나왔지만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이다. 다른 말로 비정형 동사이다. 그 준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부정사 중에서도 앞에 to가 붙어 있는 이런 부정사를 to 부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특이하게도 명사의 기능과 형용사의 기능과 또 부사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준동사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이때 to it은 해석을 해보니까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3과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죠? 가리키는 명사를 앞에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빨리 상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충무김밥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go bad라고 하는 말이 이때 go가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go입니다. 그러면 bad 말고도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서 상태가 바뀐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go crazy 하면 미쳤다라는 말이고 go blind라고 하게 되면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go quiet라고 하게 되면 조용해졌다라는 말이고 go dark라고 하게 되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고 go wrong이라고 하게 되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서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go라는 동사 말고도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become을 쓰는 것보다 go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구어적인 느낌이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become을 쓰게 되면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제를 보려면 동사를 보면 되죠. 앞에 started라고 하는 동사를 봤더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가 맞네요. 그리고 because 뒤에 있는 절도 역시 동사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 go를 보고 이것을 현재 시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바로 앞에 있는 이 did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조동사이죠.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또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방금 여기에서의 did는 이 go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그런 조동사입니다. 원래는 does not을 써야 되는데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만들기 위해서 does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did로 쓴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went를 쓰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인 go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현재 시제로 바꾸고 싶으면 did not이 아니라 does not로 바꾸기만 하면 순식간에 현재 시제가 되겠죠. August 2nd, 8월 2일입니다. 제주도 is a beautiful island in Korea.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한국에서 아름다운 섬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렇게 in 같은 전치사는 장소 중에서도 넓은 장소일 때 쓰는 전치사였습니다. 방금처럼 제주도라고 불러도 되고 또는 제주 islan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We went there on a very hot day and we became tired. 우리는 갔습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갔다는 얘기겠죠? 언제 갔냐면 아주 더운 날에 갔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은 하루 단위일 때 쓴다라고 했었죠. 아주 더운 날, 그날이 바로 8월 2일인데요. 8월 2일 날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on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더운 날에 갔으니까 힘들었겠죠?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went는 go로 바꾸면 되고 여기 있는 became은 become으로 바꾸면 순식간에 현재 시제가 되겠죠. However, we got our energy back thanks to 돈베고기. However 같은 이런 단어를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중에서도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이런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접속사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부사인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부사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얻었습니다. got은 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여기에서 back은 부사입니다. back이 없어도 문장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back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감으로써 얻었다라기보다는 다시 얻었다,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살짝 더해지죠. 가운데 thanks t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중에서도 단어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전치사를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뭐뭐뭐뭐 덕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돈베고기 덕분에 우리는 에너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더운 날에 가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는데 돈베고기를 먹고 나서 다시 에너지를 회복했다라는 말이겠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기를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사 덩어리 앞에 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표현입니다. 이런 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방금 우리 얘기했었던 thanks to라고 하는 말은 구전치사이고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이 덩어리 전체를 부르는 말은 전치사구이고 문법 용어가 살짝 다르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쓰길 바랍니다. It surprised me in two ways. 그것은 surprise라는 말은 동사이죠? 동사로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놀라게 했습니다. 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이 가리키는 것은 돈베고기를 뜻하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돈베고기를 처음 먹고 나서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로 바꿔봅시다. 현재 시제로 바꾸자면 동사를 surprise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it이라고 하는 주어는 3인칭이면서 단수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가 됐을 때 특히 조심해야죠. 3인칭 단수 주어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s를 붙여야죠. 이것을 3인칭 단수형이라고 불렀죠.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가지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랐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first, it was pork on a cutting board, not on a plate. 그것은 돼지고기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돼지고기냐면 cutting board, 주방기구 중에서 도마가 있죠? 칼로 자를 때 쓰는 그 받침으로 쓰는 도마, 이것을 cutting board라고 합니다. 그 도마 위에 있는 돼지고기였습니다. Not on a plate. 접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 올려서 나온 돼지고기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놀란 이유죠. 여기서 it도 역시 돈베고기를 말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second, the meat was so soft. 고기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생각했던 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넘어가기 전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cutting이라고 하는 말도 자세히 철자를 보니까 cut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커팅 보드를 우리말로는 도마라고 하는데 board for cutting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은 판인데 커팅을 위한 판이라는 뜻이죠. 자르기를 위한 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커팅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바로 동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he is cutting pork 라고 하는 문장으로 썼다면 이때 cutting은 동명사가 아니죠. 그는 돼지고기를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현재 진행형에 사용되는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해석을 통해서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은 동명사, 형용사처럼 해석되거나 서술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현재 분사,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에 고기가 너무 부드러웠다라고 할 때 그 고기라는 말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네요. 우리말로 억지스럽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때 더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너무 부드러웠다라고 할 때 그 고기는 어떤 고기죠?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바로 그 돼지고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기가 아니라 특정하고 구체적인 고기죠.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관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날이 있을 텐데 간단히만 알면 정관사 더는 특정한 대상, 구체적인 대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뜻할 때 더를 붙인다.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I had it with a special fish sauce and the sauce was great too. 나는 가졌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졌다라기보다는 먹었다라는 뜻으로 봅시다. 나는 그것을 먹었는데 뭐와 함께 먹었냐면 특별한 fish sauce랑 함께 먹었습니다. 돈베고기 먹을 때는 보통 초간장에 찍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스페셜 피쉬 소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초간장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소스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역시 좋았습니다. 역시 시제를 현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had는 have로 바꾸면 되겠고 was는 is로 바꾸면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까요? 앞에 I부터 sauce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그리고 the sauce부터 to까지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절에서 소스 앞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왜 더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소스는 구체적인 소스죠. 바로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특별한 fish sauce라고 한번 언급을 하고 나서 그 소스는 이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대상이 맞죠. 그래서 여기에 더가 들어간 겁니다. Later, I learned about the meaning of 돈베. 나중에 그 이후에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돈베라고 하는 말의 뜻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learn 뒤의 현재형은 learn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동사도 규칙 변화하는 동사이겠죠? 조심할 것은 여기에 mean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ing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meaning은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분사도 아니고 그냥 명사입니다. 단어 중에 ing로 끝나는 명사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미팅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리코딩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회의라는 말로 쓰고 또 건물이라는 말로 쓰고 또 녹음이라는 말로 쓰는 그런 일반 명사인 것이죠. 물론 이 단어들이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로도 쓰일 수 있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명사랑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약간 힘들까 싶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이것은 명사이죠. 사진을 찍다 이러면 동사인 것이죠. 그러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인 속성과 동사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짬뽕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동명사로 해석되면 사진 찍기 이 정도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이것이 동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는 약간 다르다. 그 중에서도 동명사는 명사의 속성과 동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t means a cutting board in Jeju language. 그것은 뜻합니다. cutting board는 아까 얘기했던 도마이죠. 제주도의 언어로, 제주도 방언으로 도마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돈베를 말하겠죠. 돈베는 제주도 말로 도마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이죠. 지금까지 왜 과거로 얘기하다가 왜 현재 시제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나 습관이나 반복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돈베라는 말이 제주도 말로 도마인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변함없는 사실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제를 현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것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mean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썼습니다. 요거 조심해야죠. 자, 이번 단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3과에 이어서 우리는 비정형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정형 동사,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부정사, 그리고 오늘 4과에서 배웠던 것이 동명사, 그리고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게 될 것이 분사입니다. 특히 오늘 배웠던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이고 동사의 속성과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 하기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문장 속에서 보통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오는 덩어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이하게도 분사 중에서 현재 분사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해석을 통해서 다 구분할 수 있다. 형용사 느낌이 나면 현재 분사, 명사 느낌이 나면 동명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법 중에 there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었다. 그죠? 유도부사라고 부르는 덩어리였습니다. 이 유도부사는 해석되지 않고 또 주어 자리에 있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자 진짜 주어는 곧 나올 텐데 이 주인공을 이끌어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단수이면 비동사가 올 때 is 같은 단수형이 오고 주어가 복수이면 are 같은 복수형이 된다고 했었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시제였습니다. 영어로는 tense라고 하죠.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즉 현재형으로의 모양과 또 과거형으로의 모양을 알면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또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속에 모든 문장 속에 동사가 들어있는데 그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고 그 시제를 다른 시제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제 문법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울 때는 항상 현재형뿐만 아니라 과거형도 함께 외우는 것을 습관으로 삼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전치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법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